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원안위가 준공을 앞둔 울산 울주의 세울 원자력 발전소 3호기 운영을 허가했다고 하던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신규 원전 운영 허가가 나온 게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 만인데 이런 원전에 관련된 지능적인 그런 차원의 정책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정부는 진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칭찬이기도 하고 비판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실적으로 AI라는 것은 뭐 전기가 많이 그렇죠. 들어가는 산업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신재생이 당장 따라오기 어렵기 때문에 원자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분에서의 정부 운영의 현실적 측면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인 발전론자이고 그다음에 이 전통적 의미에서의 탈원전이라든가 뭐 제가 탈원전의 표현을 썼습니다만 포스트 뉴클리어라든가 기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부차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통적 의미의 진보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장성철 소장은 좀 어떻게 잘하신 보셨습니까? 거예요. 네. 말씀하셨지만 AI 시대에 전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태양광, 뭐 풍력, 조력 한계가 있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그걸 감당할 거예요. 화력 발전소도 점차 줄여가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소형 SMR이라든지 이런 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수출하잖아. 원전 기술력 지어줄게. 좋아요. 네, 네. 원전 지어줄게 하는데 니네 나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태양광 발전하는데 이럴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커나가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가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긴 하지만 원전 산업을 죽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네. 국가적으로 상당히 불행할 것 같아요. 전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는 거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순서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제 이런 가동을 허가한 것 같은 게 그 앞서 업무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편가르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따지냐. 그럼요. 이런 얘기를 이제 복선으로 깔아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실용적인 모습이 이해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념과 진영을 또 정당을 넘어서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본인에 대한 뭐 사법적인 리스크만 없으면 그런 것들만 좀 없다니까. 덜 신경 쓰시면 아주 정말 길이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업적이 많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아니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게 논쟁 와중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어느 정당 소속이냐고 물어보고 원전 얘기할 때. 뭐 민주당 당적 그렇죠. 가졌으면 예.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면서 웃으면서 피해 갔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실용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뭐 실용성과 또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솔직한 리더십인 것 같아요. 사실 국내에서는 탈원전하면서 외국에 그 원전 수출하면 이거 위선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앞뒤가 네.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평화를 주장하면서 외국에 방산 수출하는 거 이것도 전통적 의미의 평화주의자로서의 진보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솔직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진보의 잣대로 볼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효율성주의자의 잣대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아주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내는 대통령으로서 저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려면은 이념적인 지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어로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 실용주의의 철학이 근본이 된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서 인간을 복되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실용주의라고 하면은 철학이 없이 이것저것 아무거나 쓴다라는 그런 측면이 그건 존재하기 아니라는 때문에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실용주의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줄기 세우기, 네. 담론의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저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실용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성과주의로 평가받을 네. 수가 있거든요. 결과를 못 내면은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판정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손해 보더라도 실패를 알면서도 추구해야 될 방향이 국가의 최고 결정권자는 그걸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특히 이제 외교에 관련해서 국가의 안보와 관련해서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고독한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1월 4일 날뭐 시진핑 주석 만나러 네. 맞아요. 네. 중국 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때 가셔가지고 정말 바늘 틈 하나 안 들어가는 남북 관계 어느 정도 돌파구를 좀 마련해 오셨으면 좋겠다. 거기서도 실용적인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네요. 이 실용주의 네. 정치인 중에 나쁜 실용주의, 나쁜 효율주의 정치인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전형적인 아유, 그런 왜 또 스타일이에요. 이준석 대표를 얘기하고 예, 그래요. 달라야 돼요. 예, 그런 식의 실용주의요. 네. 아니, 지금 보면은- 한라산 가가지고 지금 추위에 지금 말이야 왜간 거예요? 근데 뭐 이준석 대표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새 지방선거 개혁신당을 지방선거 이겨보자 삭발 이런 안 해? 의미에서 예. 관악산도 있고 그런데 장동혁 보고 삭발하자고 했다. 아니 보니까 이재명 저거 보면은 사람도 이렇게 개혁 보수를 중용하는 데다가 정책 문제도 어떻게 보면 개혁 보수의 아젠다를 이렇게 선취를 해버리면 사실은 선거를 보수 정당이 치를 때 사람과 정책을 다 빼가니까 너무 어려워질 수밖에 아니 없거든요. 근데 전혀 이게. 걱정을 안 하더라니까. 누가? 그렇죠? 보수가? 우리나라 지금 국힘이?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네.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해봤더니 해도 우리끼리 네. 뭉쳐야 왜 자기들은 극우니까 그게 중도 보수 의제가 의미가 없죠 자기들한테. 우리끼리 뭉쳐야 선거 이길 수 있대. 그래서 무슨 논리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뭐 미래통합당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결국에는 이겼다. 대선 이기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끼리 뭉친 적이 없는데.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선거가 있었겠냐. 어? 하여간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 끝으로 보면은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이렇게 그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수용한다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보수 인사와 정책만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계속 조국혁신당이 소수 이제 범여권에 있는 정당인데 소수 정당이잖아요. 계속 조국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하자.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블랭크가 있는 시기 특검으로 가기 전에 네. 그 시기를 비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줄곧 외치니까 민주당에서는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배척실을 했는데 갑자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더니 통일교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조사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 이데올로기라든가 선거 경쟁을 넘어서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로서 좋은 거면 쓴다. 이런 식의 것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결과론적으로 중도지만요. 왼쪽도 챙기고 오른쪽도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하고 정반대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왼쪽에서 제안해도 괜찮으면 쓰는 거예요. 네. 오른쪽에서 제안해도 그거 쓰면 괜찮아요. 안철수는 뭐냐 극중주의잖아요. 중간에 줄 거 놓고 양쪽을 다 양변으로 배제해봐. 이거는 예. 중도가 아니고 협소한 자기 옹고집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30년 전 40년 전에 블레어 기든스 나올 때 혁신적 중도라는 이 이론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결국 2025년 한 해가 지났고 새해가 밝아오는데 우리 평론가님은 혹시 내년에 이런 소망이 있다.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국민의힘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보수 정당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의석수도 뭐 제법 많이 가지면서 네. 보수가 뭔지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정말 그게 지금 현 돌아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네,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예.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한동훈, 이준석 또는 뭐 장동혁 이런 사람들에 대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뿌리가 워낙 얕고 그다음에 그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뭐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오세훈 시장조차도 요즘 보이는 모습은 보수라고 보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네. 진짜 보수가 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저기 원장님 우리 국힘 얘기 말고 민주당도 사실 올해가 가기 전에 뭔가 개혁도 좀 보여줬어야 되고 우리 더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실망감이 많거든요. 이 내부 문제에 지지하시는 대해서도 분들이 깊게 보셔야 돼요. 요즘 정치인들이 청문회라든지 상임위 또는 정치 활동을 하면서 내가 쇼츠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밈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서 정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국 정치라는 것은 역사성을 축적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이 인문사회학적 소양 안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중에서 개별 주체로서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훈련된 정치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정치인들을 봐주지 않아요. 재미없다는 이유만으로. 재미없다고. 예.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들도 재미없는 정치인들을 보는 재미를 좀 키워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재미없는 정치인들은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재미를 탑재해야지만 자신의 옳은 뜻을 펼칠 수 있다라는 네. 기능적인 것에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로 옳은 말씀이신 것 그거 같고. 이어받아서 그러면은 우리도 좀 더 내년에 더 재미있게 할 테니까 진짜 재미있는 채널만 가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네. 부교형의 정치 비상. 아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어. 그 재미있는 정치인들이 저희 방송 나오시고 그렇죠. 재미없는 분들이 매부쇼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건 좋은 방송. 거긴 또 재밌게 만들어. 그래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아무튼간에 저랑 허재무 씨의 소원은 예. 올해가 가기 전에 60만 구독자를 달성하고 싶은 거였는데 아하. 아직 56만 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구독 기적이나 할수 아니 있을까요? 구독했는지 네. 안 했는지 좀 보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네. 매번 보시거든요. 근데 구독이 안 돼 있더라고. 제가 다 눌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 내일 또 생방송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고 혹시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눌러주시고 방송 마감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